네, 11월은 겨울에 접어든다는 입동이 있고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있는 달이죠. 예부터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이맘때면 겨우살이를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김장이겠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자연의 차림표 제철 밥상에서는 쉬운 레시피지만 폼나고 맛있는 김치를 함께 담가볼까 합니다. 바로 배추 겉절이 돼지고기 수육과 감귤로 만드는 감귤 김치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맘때쯤 되면은 각 집이라든지 업장마다 김장을 담그잖아요. 김장 계획은 어떻게? 네, 저희도 지금 11월 말 정도에 담으려고 배추랑 고기 같은 경우는 미리 선 주문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업장에서는 이때 김장철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돼지고기 값도 올라가고 배추 값도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는 산지에다가 배추도 미리 주문해 놓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미리 조금 더 넉넉하게 주문을 해놨어요. 굉장히 바지런하시네요. 지금 저는 언제쯤 해야 될지 지금 아직 무계획인데 그래도 오늘 준비를 한 게 바로 배추 겉절이하고 수육이거든요. 네, 우선 돼지고기 수육 같은 경우는 누린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돼지고기가 이제 누린내가 네. 날 수 있죠. 그리고 삶으실 때 그 육질, 어느 정도 삶았을 때 그 육질이 좋은지 잘 모르세요. 그런 고민을 제가 오늘 한 방에 날릴 수 있게끔 한 방에 돼지고기 방에. 비린내와 그리고 육질이 탄탄한 쫄깃쫄깃한 그 맛을 살릴 수 있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돼지고기는 여기 보시면은 찬물에 한 3시간 정도 담가 두실 거예요. 이제 핏물을 빼기 위해서 그렇죠. 핏물을 완전히 빼고 나서 그리고 뜨거운 물에 데칠 건데 이렇게 미리 찬물에 한 3시간 이상 담가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린내가 나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찬물에 핏물을 제거하고 요 핏물을 제거한 걸 이렇게 지금 미리 물을 끓여놨거든요. 물은 센 불에 넣어주시고요. 표면이 완전히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만 데칠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핏기가 전혀 하나도 없으시죠? 그럼 이걸 바로 찬물에 이렇게 담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바로 찬물에다가 식혀서 네. 핏기가 안 나게 찬물에 바로 담가 두시고 그리고 다음은 육수를 만들 거예요 또. 자, 이렇게 담가 두시고 자, 그리고 이것도 미리 물을 좀 끓여 놨어요. 그래야지 빨리 수육을 삶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된장 먼저 넣을게요. 된장은 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 2스푼 정도. 네, 2스푼 정도. 2스푼 넣으시고 이렇게 무. 저 무를 왜 넣냐면은 육질에 대한 부분들. 그죠? 왜냐면 어떤 분들은 삶으면은 질기단 분이 있고 너무 물르단 분이 있는데 요 무가 들어가면서 육질을 되게 부드럽게 해줘요. 요 무가. 그런 거. 네, 무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대파. 여기 한 뿌리 조금 더 돼요. 한 뿌리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하나 포인트 생강. 저는 딱 한쪽만 넣을게요. 한쪽만. 슬라이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언제쯤 넣냐면은 된장이 풀어질 정도. 보름 정도. 예, 풀어질 정도. 보통 한 10분 정도 끓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온다. 보글보글 올라온다. 그때 돼지고기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효능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돼지고기 효능이요? 아니, 돼지고기하고 아. 이 배추하고는 환상궁합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여기 배추는 비타민 C가 참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인데 여기에 모자란 게 김장에 보통 돼지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모자란 영양소가 요 돼지고기에 다 있어요. 돼지고기와 네. 야채와 네, 고기와 비타민 야채. B1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물이 끓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끓기 시작하면은 돼지고기 물은 이렇게 돼지고기는 잠길 정도, 돼지고기가 잠길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불은 센 불이에요. 센 불에서 한 30분 정도 끓일 거예요. 30분? 예, 그리고 30분 정도 끓이면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들면은 중간 불로 20분. 중간불로 20분? 예, 그렇게 해서 총 50분을 끓여요. 50분. 50분을 끓이시고 10분을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인다는 게 어떠냐면 밥 하시고 나서 보통 밥 푸기 전에 뜸을 한 1, 2분 주잖아요. 근데 여기 보쌈에도 수육에도 50분 삶고 10분 뜸을 들이면은 정말 업소에서 진짜 식당에서 먹는 그런 수육을 먹을 수 있어요.
약 50분 뒤에 뵐게요, 이제. 50분 뒤에. 네, 뚜껑은 닫지 마시고, 왜냐면은. 닫지 말까요? 네, 왜냐면 돼지고기 비린내나 이거 다 날아가기 때문에 뚜껑은 닫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분 타이밍을 맞춰주시고 네. 이제 고기는 우리 권 셰프님이 넣었으니까 그거에 맞는 겉절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쉽게 자를 수도 있고 그냥 썰어서 대각선으로 우선부터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숨을 주기 위해서 살짝 절여줄 건데요. 소금의 양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넉넉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절여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분이 좀 생기겠네요. 수분이 많이 생기고 이제 약간의 이제 숨이 죽으면서 좀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삭하게. 그러다 이제 저기에 배추가 절여질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다대기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량은 어디에나 다 있는 수저로 계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념하고 약간 뭐 고춧가루 들어가는 다대기 같은 경우는 좀 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놔두고 하긴 배추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직해도 나중에 버무리면은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거기에다 뭐 물엿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모자른 간은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수육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가 다 된 거죠? 네, 이렇게 삶고 제가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지금 소주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소주를 약간 전 안 네. 넣나 왜 안 넣나 이제 그랬는데 보통 처음에 넣으시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30분, 30분 30분에서 불을 줄일 때 그때 살짝 넣고 불을 한번 세게 살짝 갔다가 한 20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 더 남았죠. 우리가 감귤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귤을 가지고 김치를 담근다라는 거는 좀 약간은 예, 굉장히 좀 난해하거나 좀 어려운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손쉽게 집에서 색다른 김치를 담가 보시라고 제가 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업장 같으면 이렇게 반을 잘라서 반을 사용하시는데 가정 같으면은 이 배추가 절이기가 힘드세요. 요거를 보통 김장하실 때도 배추 이렇게 소금 넣고 절이시면은 보통 하루 정도만 10시간 이상 절여야 되는데 10시간 이상. 가정에서는 조금 그래도 쉽게 절이려면 4분의 1로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천일염, 소금. 네, 지금 소금을 사이사이에 뿌려줄 거예요. 요 사이사이에 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잘 김치를 담그실 때 이게 기본 포인트인데 요 사이사이에 넣어야지 10시간이 5시간이 지나든 간에 이게 여기가 하나도 안 절여져요. 그럼 배추 한 포기 정도에 그죠? 뭐 물이 4컵? 아니요, 소금이 한 4컵 정도? 소금이 4컵. 네, 그러니까 한 500g 정도 500g 넣어주시고 정도. 물을 한 3리터 정도 부어주실 3리터. 거예요. 예. 그리고 통이 좀 작은데 좀 큰 통에다가 자박자박하게 제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절여왔어요. 이거 보이시죠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이 사이사이.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예. 풀이 잘 죽었네요. 네, 풀이 잘 그리고 물을 죽었어요. 어느 정도 담궈서 짱기도 좀 빼고 짱기도 많이 뺐나요? 짤 수가 있는데 많이 잖아요. 좀 더 빼야 돼요. 좀 더 빼야 돼? 근데 짱기가 또 너무 없어도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너무 짠 거 아니야? 좀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감귤김 주인공이 감귤이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가지고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이 감귤이 유기농 감귤 같으면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감귤은 노지에서 오는 감귤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실 거예요. 감귤에는 농약이 참 많은데 이 농약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죠? 세척하는 법 어떻게 하면 세척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의사분께 물어봤어요. 이 농약을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나? 그랬더니 이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여기 그 보시면은 비밀을 알려주셨단 네, 말이죠. 양조 식초 한 컵, 양조 식초하고. 네, 한 컵. 보통 가정에서 소주 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컵, 그리고 여기 소주. 소주. 그 대신에 집에서 먹다 남은 소주 쓰시면 안 되고 새 거. 먹다 남은 소주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이 날라가잖아요.
알코올이 네, 날라가. 알코올 그래도 이렇게 소주는 소주잖아. 소주 넣고 네, 이렇게 그렇게 두 넣고. 섞어줘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그 식초의 유기산과 알코올이 혼합이 돼서 요것만 담가도 안 되겠죠. 거기다가 물을 딱 넣고. 피자고 10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10배. 10배. 이런 컵으로 하고 나서 이걸 10개를 넣으시면 되는데 좀 넉넉하게 1리터 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담가주세요. 한 몇 분 정도? 15분 정도 담가주세요. 15분 정도? 네. 아주 15분 정도 담가주시면은 여기 안에서 있는 이제 그 농약이 인체에 유해할 정도만큼 빠진다고 해요. 껍질채로 가네요, 껍질채로. 자, 예, 껍질채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껍질채로 사용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감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과육보다 껍질에 비타민C가 4배 이상 많아요. 4배 이상. 이렇게 15분 정도 담가두시면 어느 정도 그 성분 날라가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요거 껍질에 요거 뭡니까? 꼭지. 꼭지. 요 꼭지는 다 떼주셔야 돼요. 15분 정도 있다가 왜 그러냐면 요거 같이 다 갈아줄 건데 여기 꼭지가 들어가면 써요. 씁쓸한 맛이 난다 그러죠. 꼭지는 제거해 주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찹쌀풀을 쓸 거예요. 자, 찹쌀풀을 이제 푸는데요. 찹쌀 한 가루? 네, 한 컵 정도. 찹쌀가루 한 컵. 네. 그리고 여기 물 보면 제가 지금 1리터를 준비했는데요. 1리터면은 거의 한 5배, 6배 정도 되는 그렇죠. 물이. 다 쓰지 말고요. 우선 여기 바늘 버섯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정도. 잠시. 네. 그리고 여기 남은 물은 여기다 넣어주실 거예요. 물을. 1리터를 전부 한 번에 넣지 않고요. 이렇게 넣고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찹쌀풀을 끓일 때 언제까지 끓여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한기 몰러온다. 찹쌀풀이 보글보글 한기 몰러온다. 그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찹쌀풀 같은 경우도 이제 쌀이니까 부드러운 크림보다는 약간 좀 된 농도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감귤 한 번 다 헹군 거예요. 이렇게 떼고 나서 한 번 이렇게 다 헹궜어요. 이렇게요. 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그러니까 양념 그대로네요. 뭐 그쵸. 고추 우리는 뭐 다대기를 만들어서 그쵸. 물고추도 넣고 뭐도 넣고 하는데 그런 여기에다가 부분이 아니라 고춧가루 넣고 양념하잖아요. 그냥 이것만 갈아서. 그렇죠. 이것만 갈아서. 그렇죠. 다 넣을 거 이제. 양파고 마늘. 양파, 마늘, 그다음에 새우젓. 새우젓. 네, 새우. 자, 이렇게 다 갈았습니다. 다 갈렸네요, 그럼. 네, 다 갈았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바로 쓰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항상 한식에는 밑간을 아, 하셔야 돼요. 밑간을 하고 네, 이게 좀 숨이 안 죽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이 뿌리지 마시고 왜냐면 살짝만 이렇게 숨 죽을 살짝만. 정도만 이렇게 살짝만. 감귤 가른 거를 섞어줄게요. 이렇게 다 그냥 넣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다. 그냥 네. 다 그냥 넣어서 이렇게. 찹쌀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너무 묽게 하지 마시고 김치 담는 거니까 약간 되직하게 이 정도만 이렇게 주르르 흐를 정도 이 정도만 이제 완전히 식은 거예요. 이제 여기 섞어줄게요.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만 넣을게요. 4개 정도 넣고 자 보시면 완전히 김치 같죠? 김치 섞으면 고춧가루 넣듯이 이렇게 야채 섞으면 이렇게 소가 되죠. 이렇게. 아, 이거 뭐 귤 농장에 온 듯한 그런 진한 귤 향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그럼 맛은 어떨지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말을 하지 말라고? 네, 말을 하지 말라고 입 다물세요. 내 지금 먹고 있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지금 아직은 뭔가 좀 밋밋한 맛이 나는데 간도 조금 싱겁죠. 약간 좀 슴슴해요. 왜 그러냐면은 또 여기 우리가 잘 절여놓은 배추가 아, 배추가 약간 또 좀 간이 있기 짭짤하니까 간이 있으니까. 아니 그냥 이거 언뜻 보기엔 김치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품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품 요리. 이렇게 드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한 포씩 꺼내가지고 먹기 좋게끔 이쁘게 썰으시면 완성입니다. 굉장히 일주일 뒤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근데 일단 지금 묻혔으니까
제가 먼저 한번 마셔볼게요. 맛이 어떠세요? 이걸 먹기 전에 입안에 침이 하도 많이 고여가지고 향이라든지 아까 그냥 소스만 먹어서 먹었을 때 그 향 맛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틀려요. 배추에 이제 간이 배다 보니까는 그 소금의 간이 향하고 단맛 그런 것들을 좀 확 살려주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지금? 쭉. 아, 겉절이가 잘 절여졌어요. 잘 절여졌어요. 네, 숨이 잘 절여졌고. 자, 다대기 준비해둘게요. 어떻게 이 상태로 바로 아니요, 한번 물에다 한번 헹구는 게 낫겠죠. 지금 여기 자체는 좀 소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찬물에다 헹궈서 물기를 좀 짠 다음에 무치도록 할게요. 이거 좀 헹궈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양념장을 넣어서 이제 만드는 겉절이 이제 다대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좀 뻑뻑하잖아요. 근데 절여진 배추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분의 이제 수분과 어우러지면서 참기름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윤기도 내주면서 같이 잘 버무려 줄 겁니다. 뜸도 들어가지고 고기를 이제 꺼내도록 할게요. 자, 이 고기만 고기가 아주 어디? 아, 고기의 향. 이제 음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요거를 맛있게 담아줄 이은정 스텔라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릇이 맛있게 멋있게 담을 수 있는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은정 스텔라 선생님. 나와주시죠. 김장을 또 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또 김장을 담그는데 좀 화려하고 환상적이고 그런 느낌의 그릇에 좀 담아봤고요. 11월 농사일을 다 끝내신 저희 이제 모든 분들의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생긴 게 여우 얼굴. 이게 여우 얼굴? 네. 여우 얼굴? 네, 이거는 어떤지 좀 아까 김치 담그신 감귤처럼 색감도 또 비슷하고 배추가 또 이렇게 하얀색이면서도 토끼 같은 자식처럼 표현을 좀 해봤고요. 이건 인모란이라고 하는데 오늘 배추를 통해서 김치를 담그셨잖아요. 네. 네, 그거랑 좀 꽃, 양배추 꽃이라고 하거든요. 어쩜 배추 같더라고요. 네. 속으로. 배추처럼 생긴 꽃 뜻이죠? 네. 양배추고. 이거는 되게 좀 토끼 같은. 서탐스럽다는 표현이 어떨까요? 뭐 이름이 뭔가요, 이 꽃이? 아, 퐁퐁. 퐁퐁 국화. 네. 퐁퐁국화. 새끼 같은. 그리고 엄마 토끼 같은 여우 같은 자식. 아니, 거꾸로 아닌가요? 같은 마누라고. 어떠세요? 간이 어쩜 이렇게 딱 맞았는지. 간도 맞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지금도 아직 간이 살아있어요.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겉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묻혀서 이제 설렁설렁 묻혀서 먹는 게 겉절이잖아요. 배추 겉절이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아, 깊은 맞다. 맛이 있네요. 그 겉절이 하면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감귤 김치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싱싱함이 들어. 꼭 제주도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 제주도 우리 여행 오고 아니었었어요? 야경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감귤이요 달 것 같았는데 배추하고 어우러져서요 성게알에서 나는 그 독특한 풍미가 좀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성게. 이상하게 바다 내음이 나는 것 같아요. 감귤 속에서요. 그렇죠. 이 소금이 아주 해양 심층수 천일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바다 내음이 깊죠, 아주.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맛인데요. 정말 아마도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감귤이다 보니까 바다내물 머금은 것이 지금 우리 식탁에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맛에 행복함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후식으로 나오는 과일에서만 먹어볼 수 있었던 그런 감귤이 아니고 이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감귤의 변신인 것 같아요. 오늘 덕분에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음식에 어울리는 이런 동양 꽃꽂이에 대한 부분들까지 너무 지금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의 아름다움 맛을 더한 그런 지금 행복한 식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석이조? 아, 일석이조라고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이 돼지고기 슬골 삶은 지가 한참이 지나서 많이 식었거든요. 근데 고기의 누린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맛있는 술골 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은 농사의 가을 거절을 끝내고 한 해 농사를 감사한다는 상달고사라는 세시풍속이 있는데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절의 차림표대로 풍요로운 밥상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의 차림표 제철밥상 기대하십시오.